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 또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지금 새벽 1시입니다. 네, 잠도 안 자고 지금 뭐 하는지. 잠이 안 와! 기본적으로. 네, 잠이 안 오고 내가 생각도 많고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 사실은 여러분들 그 책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같은 이제 전업 작가들은 책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예요. 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그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구도다,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봅니까? 책을 보죠. 책을 보고 뭘 합니까? 사색을 해요. 사색의 어떤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이것이 결과물이. 그래서 이 책을 안 쓰면 근질근질해서 참 답답하고 이렇다는 게. 그러니까 책 쓸 때는 책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불러일으키느냐?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고통을 불러일으켜요. 어떤 고통인데? 몸의 고통이야. 몸의 고통. 쓰기 힘들지.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이게 쾌락이 그 희열이 나와요. 희열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이 고통과 이 즐거움이 함께하는 희한한 게 이 책 쓰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책 쓰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책 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희열을 함께 느끼는 거야. 이런 고통과 희열을 같이 느낀다고. 이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역설이야, 역설. 그지? 역설입니다. 그죠?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역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설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책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 아니다. 뭐냐면은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꼭 아니다 이래도 책 쓸 수가 있다. 왜? 자료 수집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쓰기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책 쓰기는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을 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 자, 보십시오.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죠.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 이상민 작가라는 사람이 쓴 거야. 내가 쓴 거네? 내가 쓴 거야. 내가 쓴 거야. 이거를 쓰는데 저는 유대인 전문가가 아니죠. 하지만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영 작가님 책이네? 구본영 작가님 경영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 근데 책을 쓴 거야. 미생. 이런 책이죠. 책들은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 생각하는 힘.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 그지? 라피 친구가 없어. 근데 쓴 거야. 익숙한 것과의 결별. 서강대 사학과 졸업했지. 고경 작가님이. 사학과 전공했지. 경영해본 적 없지. 사업해본 적 없지. 이거 쓰고 나서 한국 최고의 경영 전문가라는 평가를 얻었거든. 미생. 직장생활에 대한 책이잖아. 윤태호 작가. 윤태호 작가님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도 해본 적이 없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씨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 썼다 이 말이야. 네, 자, 그죠? 뭘 했느냐? 이거야. 뭐 했느냐? 공부했다 이겁니다. 공부. 무슨 공부? 책 쓰기를 위한 자료 수집을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한국 최고의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 최고의 책을. 유대인 책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 한국 최고의 자기개발 경영서죠. 미생. 250만 부가 판매된 한국 최고의 또 책이 되었죠. 자, 보십시오. 자료 수집해서 책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 쓰는 거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겠다고 결심하면 반 이상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면 돼. 만약에 못 쓰겠다. 그럼 저한테 오면 됩니다. 저한테. 제가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 쓰기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 더 적어볼게요. 쿠카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를 평가한 세계 최고의 책으로 불리죠. 네? 이거 쓴 사람 미국인이야.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일본 땅을 밟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 책을 써가지고 세계 최고의 일본 문화 책을 쓴 거야. 세계 최고의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야 이거. 이걸로 쓰는 거야 이걸로. 여러분들
책 쓰기를 부담 느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도 몰라도 책을 쓸 수 있어요. 하나도 몰라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정신과 의사야?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불안에 대한 책을 썼지. 내가 고전 전문가인가? 근데 동양 고전에 대한 책을 썼지. 그래. 내가 경제 전문가야? 아니야. 근데 세계 경제 전망서 디플레이션 시대를 예고했죠. 공부해서 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강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제로인 상태에서 들어와. 제로인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이런 말 하지 않겠어. 사실 많아. 거의 대부분이야. 책 쓰기의 메커니즘이 그래. 한국 최고의 책과 세계 최고의 책을 쓰는 비결이 이거야. 너무 큰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업계 최고의 비밀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책 쓰기 여러분들 아무나 써. 아무나 쓴다고. 쫄지 말라고. 겁먹을 필요 없다고. 아니 씨발 이상민 작가가 했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이상민 작가 누군데? 부산에 있는 동아대 나왔다고. 동아대. 내가 D대학교 나왔다고. D대학교. 내가 뭐 다트머스 대학 나왔냐고. 아니다고. D대학 동아대학교를 나왔다고. 서울에는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 빼놓고 사실 뭐 그렇잖아. 뭐 한 서강대 정도 좋은 학교겠네. 근데 사실은 뭐 대학교 그러면 별거 없다고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사회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나를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최고의 요술가와 세계 최고의 요술가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 텍스트 이해력이 있다고. 텍스트 이해력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글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텍스트 이해력. 그리고 뭡니까?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해.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데? 암기력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할게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것이 뒷받침돼갖고 책을 쓰는 거라고. 왜? 책 쓰기는 텍스트를 이해해야 쓰니까. 자료 수집으로 쓰는 거니까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지. 융합적 사고. 자료를 가지고 버무를 가지고 하나의 용광로에다가 녹여서 확 드러내야 된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암기력. 기본적으로 책 쓰는 건 자료로 쓰는데 자료가 어딘지 알아야 책을 쓸 거 아니야. 암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자료 찾나? 한번 보면 다 잊어버렸다. 그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뭘 어떻게 하나? 암기는 뭐다? 모든 공부의 기초야. 암기 안 되는 새끼들은 공부 못해. 고시 공부, 의사, 다 암기야, 암기. 맨날 쪽지 시험 치고 오는 거야. 수능 시험, 암기야. 암기가 돼야지 돼. 한국사 이런 거 암기 안 하고 어떻게 시험 치나? 서울대 어디 가나? 서울대 그 국사 가야 되잖아요. 국사 치가지고. 어떻게 하나? 암기 돼야 돼, 암기. 세 가지. 이게 필요하다고. 이것이 바로 책 쓰기라고. 이것이 바로 책 쓰기고, 이것이 바로 대학 교수들이 쓰는 논문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언론계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방송 PD들의 다큐멘터리 제작법이라고. 이것이 바로 지식의 최고봉에 있는 핵심 노하우라고. 이거 알면 된다고. 쓸 수 있다고. 책. 그리고 논문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할 수 있다고. 이런 방식으로 큰 틀로 접근했을 때는 영화 감독도 될 수 있다고. 영화 감독도. 영화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만듭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 책 쓰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쓴다. 모르기 때문에 쓴다. 쓰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쓴다. 그치? 쓰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쓰고 나서 알게 됐다. 이 말 기억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겁먹고 이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문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책을 못 쓴다. 그리고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지식이 제로여도 책을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책 쓰는 거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생각을 가지고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뭐 할 말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느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사실은 텍스트 이해력. 내가 이제 지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쓰기 지도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뭐 지금 이제 책쓰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몇 년 지나면은 한 1000명 이상 지도할 것 같은데 정규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텍스트 이해력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적어놨는데 사실은 텍스트 이해력과 융합적 사고력의 차이는 좀 납니다. 개인마다 납니다. 나는데 또 큰 틀에서 볼 때는 한 권의 책을 출판하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 내가 지금 최근에 지도하고 있는 분인데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놀라울 정도로 이 능력이 뛰어나. 텍스트 이해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나도 몰라 지도하면서 야 참 이분이 참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머리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S대 경영학 박사님인데 S대 뭐 있죠 알죠? S대라고 하면 S대 경영학 박사님입니다. 박사님인데 우리 수강생인데 머리가 상당히 좋더라고.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는 말은 뭐 공부 잘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텍스트 이해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뛰어나는 겁니다. 책을 잘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도 있긴 있어 개인마다. 하지만은 한 권의 책을 내기에는 여러분들도 큰 어려움은 안 겪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은 이거 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시험 쳐가지고 학교에서 한 중간 정도만 했다. 이러면은 책 쓰는 거는 무리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했다. 그리고 학교로 봤을 때는 한 전문대 정도 들어갈 수준이 된다. 뭐 고졸이지만은 뭐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한 중간 정도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책 쓰기는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저하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또 오랫동안 나누고 싶으신 분은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로 오시면 됩니다. 잠실에 있고 특강을 또 매주 하고 있고 또 1대1 코칭도 하고 있고 정규 과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랑 많은 또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저랑 대화를 나누면 한 3, 4개월 내에 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 계약까지 이렇게 맺게 돼요. 출판 계약을 제가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원고 투고를 해서 원고의 힘으로 계약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책 쓰기에 근본적인 힘이 많이 길러질 겁니다.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